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휴장 기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으로 이제 복귀하는 시간, 어떻게 연휴 좀 잘 보내셨나요? 충파가 여러분께 좀 더 빨리 찾아뵙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컨텐츠로나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2월부터 관심 가져야 할 기수. 제가 이전에 컨텐츠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은 2월 첫 주 휴장 이후에 체크포인트 중에 관심 기수 4인방을 소개해드렸죠. 그 기수들은 기승경제 유예를 한 기수들이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2월부터 관심 가져야 할 기수. 기수의 포커스가 어느 정도 중점이 되는 스포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필의 호흡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부터 관심 가져야 할 기수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는 와 이렇게 만세를 하고 뛰어내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는 세레머니를 하는 기수는 이탈리아의 프랭키 데토리라는 기수입니다. 이탈리아의 프랭키 데토리라는 기수고, 이 기수는 영국이나 뭐 다양한 나라들을 활동하는 국제 기수이고 상당히 유명한 기수죠. 그리고 거의 세계 탑 넘버 원 10위권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기수고, 이런 기수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한 기수가 왔거든요.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브라질 기수가 왔었어요. 근데 금방 떠났죠. 좀 적응을 못했는지.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기수는, 오른쪽에 보이는 기수는 라이언 무어라는 영국 기수입니다. 라이언 무어는 너무 유명하죠. 이거 아시나요?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나? 이거 모자를 이렇게 잡는데 이 손 모양을 잡습니다. 이게 인사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수도 약간 그런 시그니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그니처, 약간 우리나라 기수들은 그런 게 약간 좀 없어서 아마 좀 자신의 시그니처가 좀 있으면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라이언 무어 기수는 이게 시그니처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고삐를 쥐는 자세 같거든요. 손으로 고삐를 껴서 이렇게 손에, 그런 세레머니가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뭐 인터뷰 따로 따서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모양이 딱 그렇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 두 기수, 세계적인 기수들을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우리나라 기수들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타주는 기수이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기승술이 많이 향상된 기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수의 관심도가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약간 기수의 성적들이나 능력 평준화가 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약간 격차들이 어느 정도, 기수마다의 격차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이제 뭐 사설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월부터 관심 가져야 할 기수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2월에 달라지는 기수들을 언급 드릴 건데요. 일단 멀로 기수와 김정준 기수를 선정했어요. 멀로 기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알란 멀로. 그리고 멀로 기수의 풀네임이 알란 키스 멀로. 멀로 하죠. 여러분들 멀로 기수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멀로 기수는 85년에 데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데뷔는 85년이었고 정식이 89년이었나? 그래서 한국마사에 소개를 할 때는 89년으로 표기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기수 생활을 되게 오래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38년째 기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기수이고, 또 멀로 기수의 나이를 아시나요? 67년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나이 56이죠? 상당히 이제 나이가 좀, 박대중 기수와 뭐 김기배 기수도 있지만 멀로 기수도 나이가 많은데, 항상 경주 시작할 때나 뭐 끝날 때나 보면 지친 기색이 없어요. 또 2300m를 뛰고 들어왔어도 와 정말 힘들 텐데 그 지친 기색이 없고, 마필에 내려서도 마필을 쓰다듬는, 와 그게 정말 마필을 좀 사랑하는. 근데 제가 멀로 기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국 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탔을 때는 되게 안 좋아했어요. 왜? 멀로 기수의 특징 자체가 있거든요. 멀로 기수는 나이도 있고 또 부상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이제 기승 횟수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기승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몸을 사리는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로 기수가 자리를 잡으러 갈 때 다른 기수들이 옆에 붙여서 넘어가려고 하면 자리를 좀 내주고 가려고 하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필 간의 몸싸움 자체가 되게 이제 치열해요. 딱 붙어서 경주 전개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기수들과 마필들 이제 사이사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전개를 많이 펼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마필들은 되게 위험해요. 그렇게 붙여서 하다가는 정말 기수들끼리 부상당할 확률도 높고, 또 마필들도 부상당할 확률도 높고, 또 마필들이 앞병마가 되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 적정, 그 선을 지키면서 플레이하는 게 우리나라 기승이 그렇게 보편화가 돼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기승할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페어플레이 정신. 그게 좋은데, 나쁜 말로 얘기하면 조금은 경마팬 입장에서는 열심히 안 타는 모습도 좀 보이는 거죠. 왜 저거를 자리를 내주고 타? 몸싸움 해야지. 왜 자리를 내줘? 뭐 치열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위험 요소를, 우리나라 마필들은 위험 요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 의식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름의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경마팬 입장에서는 돈을 베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강한 말머리도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베팅을 했는데 낙마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마필 다리가 부러지면 무슨 생겨요? 만약 다리가 뒤에 찍혔어요. 아니면 기수들이 뛰면서 옆에 부딪히면서 다리 부상, 발가락 부상 막 이렇게 당해요. 뭐 등자가 빠져요. 이런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는 우리나라 마필들은 앞병마가 되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 조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필요하다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 같은 건 그게 허락이 안 돼. 외국 마필들은 워낙, 그 앞병 마필들은 웬만하면 경주에 출전 안 시키는 거고, 외국 마필들은 앞병마가 많이 없죠. 그러면 다 순치를 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경주로부터 갖춰진 마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필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우리나라가 파트 1 국가로 가고 좀 더 선진 경마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마필들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차차 뭐 영청 경마장도 오픈을 하고, 앞으로는 말수급도 충분히 되고 경마도 이제 온라인 경마까지 활성화가 되면 그런 부분도 좀 나아질 것이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좀 옆으로 많이 샜는데, 이제 멀로 기수 같은 경우는, 이 알람몰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강하게 다른 기수들 자리를 내지 않고 자기 자리 차지하고 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대상경주 같은 경우는 몰로 기수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많이 변해요. 그래서 대상경주에서 이변을 좀 많이 일으키는 기수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호흡을 좀 잘 맞추는 기수, 특히나 몰로 기수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어가는 마필들을 연속 기승을 이어간다 하면 마필의 성적들도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2월달에 달라지는 기수로 뭘로 선정한 이유는 뭐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김정준 기수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 신인 때는 솔직히 별 볼일이 없었어요. 신인 데뷔하고 몇 년간은 김정준 기수가 2010년 데뷔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 기수. 근데 이제 거의 보면 김정준 기수도 이제는 3년 차가 돼가는 베테랑 기수 반열에 이제 올랐는데, 거의 이제 뭐 신인 티를 벗어나고도 경주를 그렇게 잘 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군대 가는 공백기도 있었고, 또 김정준 기수가 체격 조건은 좋은데 이제 체중 관리가 좀 힘들 거예요. 키가 좀 크거든요. 기수들 중에서는 키가 거의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팔다리 긴 거는 좀 장점이겠죠. 체중 조절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되게 핸섬가이죠. 잘생겼죠. 김종준 기수는 근데 이제 변화하는 시점이 뭐였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스페서 스톤 이마필로 이제 부산에서 대상경주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시점을 계기로 김종준 기수의 마인몰이나 뭐 기승 스타일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한 단계가 아니면 거의 2단계 성장한 기승수를 보여주고 최근까지도 그거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2018년 이후에 급격하게 좋아진 기수 중 하나입니다. 자, 이 두 기수들, 제가 언급드리는 2월달에 달라지는 기수들 왜 언급드렸냐, 이제부터 들어가자면, 자, 이 데이터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2월 달에 이 두 기수가 성적이 많이 다릅니다. 1월 달이랑 2월 달. 그리고 전체 평균을 비교해 봐서도 상당히 달라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멀로 기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데이터는 멀로 기수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2020년, 2021년 데이터입니다. 2019년은 제가 배제를 했어요. 왜냐면 1월달도 없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데이터인데 1월달에는 보시면 승률 자체가 5.5%였어요. 5.5%. 상당히 낮죠. 상당히 낮고 이제 2월 달에 들어서는 승률이 확 뛰는 결과를 좀 나타냈습니다. 1월 달 그러니까 날씨가 조금 많이 추웠을 때는 마필이 좀 기승기술 할 때 부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사리는 것도 있었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2021년 들어서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없었어서 겨울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1월달하고 2월달하고 편차가 좀 많죠. 복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율도 20%였는데 2월달에는 34%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전체 평균 멀로기수의 전체 평균이 12.4%인데 승률이 2월 달에만 특히 이제 부각세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승률에 비해서 복승률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 2월 달에 상당히 높은 34.4%라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로 알 수 있다시피 멀로 기수는 2월 달에 상당히 성적이 좋은 기수. 그리고 2월 달이 짧잖아요. 짧은 기간도 있고 지금은 이제 3주 정도 경마를 할 텐데 2월 달에 그 기간에 멀로 기수는 상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마피드도 많이 기승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성적이 저는 2월 달에는 멀로 기수가 최대한 더 열심히 타지 않을까, 더 잘 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2월 달에는 멀로 기수에게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멀로 기수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김정준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준 기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2018년은 배제를 했어요. 2018년 하반기부터 김정준 기수가 성적이 올라왔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2021년 데이터입니다. 2021년까지 이제 3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1월 달에 4.8% 승률이 그리고 2월 달에 승률이 올라가는데 2월 달에 거의 2배 가까운 7.6% 2배까지는 아닌데 거의 80% 정도는 올라갔죠. 승률 자체가. 여기에 이제 김정준 기수의 그동안에 이제 19, 20, 21년 전체 평균보다 2월 달에 승률이 더 높습니다. 복승률을 보면 확연히 달라져요. 또 김정준 기수가 우승보다는 준우승도 좀 많이 기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8.7%. 와, 상당히 낮은 복승률이죠. 근데 10% 넘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달에는 20%까지 뜁니다. 이게 3년간의 데이터예요. 19년, 20년, 21년. 그리고 뭐, 한 해만 특별하게 그렇게 유독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전체 3년간 평균이 15%인데 2월 달에만 3년간이 2월 달에만 20.7%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2월 달에 나름 잘 타는 기수들, 2월 달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기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수들은 본인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뭐 새해가 다짐되는 계기는 1월 달은 좀 적응기를 가지고 2월 달에부터 좀 더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뭐 그런 패턴이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리듬이란 게 있잖아요. 그 리듬 자체가 아마 2월 달에는 좀 더 올라가는 1월 달에 리듬이 올라가는 기수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나 아니면 분석 방송 때 언급드렸던 이혁기수, 임경기수를 설명드렸죠. 근데 임경기수는 부상으로 안 나왔고 여전히 1월 달에 가장 승이 높고 복승률이 많은 기수가 이혁기수였죠. 그런 점을 제가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중을 아주 크게 두는 게 아니라 참고사항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언급드리는 거고 그래서 2월 달부터 관심 가지 김정준 기수는 2월 달뿐만 아니라 3월 달까지 그게 좀 이어져요. 뭔가 3월달까지 쭉 이어지는 게 좀 있습니다. 3월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2월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떨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3월달까지 쭉 이어집니다. 몰로기스야 뭐 1년 내내 그런데 특히나 이제 2월달에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멀로기수나 김정준 기수 좀 관심 포인트로 저는 2월 달부터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준 기수도 이제 13년 차 상당히 베테랑 기수죠.
그리고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기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되는 기수. 체중 조절하는 게 아마 힘들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힘들 겁니다. 그래서 체중은 한 52kg의 말을 타면 와 이거 체중 빼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운동 선수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수분 감량하는 게 그게 정말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승들은 체중 감량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마필도 못하고 많은 마필들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종준 기수 어떻게 보면 기수를 하는데 핸디캡을 좀 안고 뛰는 것이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좀 뚜렷한 기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2월달 되면 성적이 좀 오르는 기수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언급드리고 있는 기수는 이제는 달라지고 있는 기수 부민호 기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민호 기수 여러분들 부민호 기수 가지고 고배당 많이 맞추죠. 고배당 기수? 아닙니다. 이제는 고배당 기수가 아니에요. 저는 부민호 기수에게 능력마 인기마를 준다. 인기마가 아닌 능력 있는 좋은 마필들이 준다. 그러면 부민호 기수는 거의 탑10 안에 전 든다고 봅니다. 자세가 정말 좋거든요. 제가 뭐 기수를 해본 건 아니지만 딱 봐도 그냥 좋아. 그 화면으로는 그거 안 보입니다. 현장에서 봐야 돼요. 현장에서 보면 뭐 한눈 파는 게 없습니다. 시종일관 집중하고 갑니다. 뭐 예시장에서든 아니면 주로를 나갈 때든 경주를 뛸 때든 정말 그 기승할 때만큼은 집중도가 정말 높은 기수예요. 부민호 기수도 지금 데뷔한 지 상당히 오래됐죠. 부민호 기수도 나름 이제 15년 차에 접어드는 기수입니다. 김종준 기수가 이제 2010년에 데뷔했고 김종준 기수도 지금 15년 차 데뷔하는 기수고 2007년에 데뷔했던 기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민호 기수도 이제 베테랑 기수로 가는 기수이고 상당히 부민호 기수가 되게 이제 경마장에서랑 외 밖에서랑 상당히 다른 기수로 알고 있어요. 밖에서는 상당히 보여드리면 플렉스한 기수입니다. 플렉스한 상당히 패셔너블하고 멋진 기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부민호 기수는 그래요. 프로다. 경마장만큼은 정말 이제 마필에 집중하고 있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을 좀 못 탔을 뿐이지 그리고 훈련도 정말 잘합니다. 열심히 하고 훈련하는 마필들마다 예전에 4조 마필들 박윤규 쪽에서 4조 마필들이 한참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훈련을 담당했던 기수가 거의 부민호 기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는 12조와 부민호. 제가 12조와 부민호의 그 조합을 가장 먼저 언급한 예상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추천도 드렸었고 또 여러분께 삼복순 적중을 안겨드릴 수 있었던 제 11월 달에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은 아마 12월 달 넘어서 12조랑 부민호 이거 부민호가 12조로 마방 이적하는 거 아니야? 뭐 달라지고 있는데 뭔 성적이 이래 그때 좀 뒤늦게 했는데 저는 이미 그때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11월 달에 추천을 드려서 연승식이 16배짜리도 맞춰봤고 현장에서 제가 연승식을 마번을 추천은 안 드리니까 그냥 단톡방에서 언급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변화의 시점을 가지고 있었고 12조 마필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부민호 기수와 스타일 자체가 맞습니다. 또 강하게 몰아줘야 되고 또 부민호 기수가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좋은 마필들 기승하면서 이제는 부민호 기수는 2월달 뿐만이 아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수입니다. 올 한 해가 더 기대되는 기수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연초가 상당히 중요한 건 1월달에 부민호 기수 12월달에 부민호 기수 상당히 좋았죠. 2월달에도 부민호 기수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되는 기수입니다. 부민호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성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항상 부민호 기수는 뭐 12조 마필이 아니더라도 다른 마필을 타도 좀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말, 다른 말에 능력 대비가 있는 말을 가지고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기승술이 있는 거거든요. 기승 능력이 있는 거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부민호 기수도 상당히 이제 조금은 좀 안전하게 탈 때는 부민호 기수는 그냥 외곽만 때문에 돌렸어요. 근데 지금은 내축도 파고 중간에 몸싸움도 하고 무빙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걸 합니다.
다양한 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2월달부터 부민호 기수 관심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수다, 이렇게 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언급드릴 기수는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기수, 조한배 기수입니다. 조한배 기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성적은 그렇게 나와주진 않지만 배당 기수죠. 조한배 기수는 자신에 맞는 스타일은 어김없이 잘 끌고 들어오는 기수이고 또 못하는 기수가 아니에요. 슬럼프 자체가 중간중간 좀 있었긴 합니다. 근데 데뷔 초에는 되게 잘 탔던 기수예요. 또 되게 안정감 있게 타는 기수입니다. 마필을 좀 안정감 있게 무리를 안 주면서, 마필에 무리를 안 주면서.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마필에 무리를 안 주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덜 오는 건 있겠죠. 그래서 조한배 기수 같은 경우는 왜 달라져야 하냐? 지금 아래 보이시죠? 1월 16일에 결혼합니다. 일단 결혼 축하합니다. 부민호 기수 결혼 축하합니다. 정말.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뭐 다 준비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타 사유로 인해서 1월 30일까지는 휴가를 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 해서 이제 2월달에 아마 조한배 기수가 나오게 되면 설마 2월달도 쉴까요? 2월달에 나오게 되면 가장이라는 이제 책임감이 생겼잖아요. 기수들은 그 결혼하기 전이랑 또 결혼하기 후랑 또 애가 생기기 전이랑 애가 생기고 후랑 상당히 달라집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박재희 기수가 있죠. 박재희 기수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뭔가 근데 확연하게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타는 것 자체도. 그래서 조한배 기수도 저는 좀 더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달라지게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 기수로 좀 선정을 했고, 그래서 2월달부터는 관심에 가져가야 되는 기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조한배 기수가 많은 마필을 그렇게 기승을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다 전부 다 프리 기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많은 마필들 기승하면서, 또 이제부터라도 좀 더 좋은 마필들 기승하면서, 조한배 기수가 좋은 말을 타고 더 상위 등급 올라가서 타려고 하면 뺏기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이제 꾸준히 타고 욕심도 좀 갖고 그렇게 타면 더 나은 성적, 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줄 기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한배 기수도 좀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고, 2월달부터는 좀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관심에 가져가시라, 이렇게 좀 이 부분은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조한배 기수 나왔으니까 무조건 배팅해야 돼. 또 제가 부민호 기수는 무조건 배팅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마필의 능력 대비 뭐 기수의 뭐 호흡 이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무래도 부민호 기수와 조한배 기수는 배당 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메리트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달부터는 조금 더 관심권에 가져가고, 한 번 더 조한배 기수가 타네? 뭐 이거 될까 안 될까 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기수들을 2월달부터는 조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수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상당히 요새는 여러분들 기수들에게 관심이 많을 겁니다. 뭐 예전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박태종 기수, 뭐 김효석 기수, 뭐 천창기, 뭐 다양한 많은 기수들 있죠. 그 전에는 뭐 김명국 기수, 김명국 기수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면 무조건 1등 올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예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보통 대표적으로 마칠 인삼이라고 하잖아요. 마칠 인삼. 말의 능력 70%, 사람의 능력 30%로 그걸로 이제 전부 다 100%를 포함해서 이렇게 온다. 마필 그걸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승마에는 그게 좀 많이 해당됩니다. 승마에는 해당이 많이 되고, 그리고 마장마순이나 승마에는 좀 더 그 해당이 많이 되는데, 경마에는 그래도 기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이고, 특히나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 경마는 마칠 인치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 70%는 인정하겠어. 그래, 마필의 뭐 훈련 상태나 아니면 마필의 성장치 아니면 마필이 보유하고 있는 걸음, 그거는 상대성에 비해서 뭐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은. 근데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저는 30%가 아닌 70%. 그러니까 100% 발휘할 것을 120%, 140% 기수의 능력에 의해서 발휘를 하고, 100% 발휘할 것을 뭐구나 70%, 30%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기수의 역량이다. 어떻게 보면 마필 능력 50%, 사람의 능력 50%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좀 심한 게 저는 경마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외국은 그런 기수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저는 이런 게 좀 있고, 기수 평준화가 우리나라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수의 능력 차가 어느 정도 우열이 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장하는 기수도 있고 변화가 오는 기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험을 좀 많이 하면서, 문생수 같은 경우는 뭐 신인 때부터 뭐 천재였죠. 뭐 잘 타는 기수고, 문생기수는 솔직히 천재보다는 전 노력형 기수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는 문생기수는 노력형 기수들은 뭐 이렇게 하고, 박태준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준 기수도 데뷔 초에는 잘 타는 기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떤 기점을 계기로 데뷔 한 좀 4, 5년차 지나서 이렇게 좀 부각을 나타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경마를 한 건 아니지만 저도 경마를 되게 20년 가까이 했는데, 저보다 이제 경마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태준 기수 신인 때는 잘 탔던 기수가 아니에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한 기수. 박태준 기수는 노력형 기수예요. 자기 관리가 상당히 대단한 기수입니다. 그런 기수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대형 기수가 되는 거고, 정말 특급 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천재 기수는 조인공 기수였죠.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인 때 조인공 기수는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엔 천재다. 천재 기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슬럼프도 겪고, 아무래도 리듬 같은 것도 있고 자신의 이제 뭐 굴곡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장하는 기수, 아니면 꾸준한 기수, 아니면 조금 더 다운되는 기수, 이런 게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마칠 인치다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수 분석 시간도 예전에 되게 오래전에 기수 분석 방송 좀 했었고, 면밀히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은 기수 그거 볼 시간에 레이팅 공부나 해라. 근데 레이팅 공부는 기본이죠. 그건 기본입니다. 예상가로서 그건 기본입니다. 그게 포함되는 게 여러분께 이건 이 기수들은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팩트를 가지고 제가 기수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방송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많은 뭐 예상가 분들이나 보면, 제가 그 방송 자체는 안 봐요. 근데 뭐 보면 이제 알고리즘 타서 막 뭐 기수의 뭐 능력 뭐 이렇게 하고 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전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기수, 뭐 문세인 기수나 박태준 기수에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심지어 성적이 안 나오는 기수들까지도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또 외국 기수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충파도 또다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도, 컨텐츠 시간도 좀 가져갈 거고, 기수뿐만 아닌 제가 다양한 다른 것들도 좀 제가 하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것으로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은 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다음에 뭐 라이브로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휴장, 그리고 주말 정말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심심하다 싶으시면 뭐 충파의 방송들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다양한 컨텐츠들 즐기시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에 오는 그 다음 주 2월 첫 주 경마에서 충파가 여러분께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좋은 내용을 설명드리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